차에 대한 기대가 예전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이럴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이따가 차에 가서 뭘 해야지? 밀어놓는 거예요. 이건 난 차에 가서 확인해야지. 차에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생겨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좀 인포테인먼트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진행형. 안녕하세요. 과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차를 타고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문 앞에 제가 딱 가면 창문이 저의 얼굴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문을 탁 열어주고 뭐 인사까지 해주면 더 좋고 도우님 좋은 하루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차에 딱 타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온도 거기에 뭐 조명 이동수단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차에 맞습니다.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대기할 때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때 잠깐 무언가 징 하고 올라와서 오. 화면에 잠깐 뭔가 보고 네. 그다음에 출발할 때 되면 위험하니까 다시 자동으로 징 내려가고 잠깐이라도 짜투리 시간에 내가 필요한 걸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이미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선보였던 기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키워드로 묶으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현대진행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차 안의 컨텐츠와 사용자 경험에 누구보다 진심인 기업이죠. 오비고의 황도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비고의 황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비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차에서 발생하는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을 네. 해결하는 회사입니다. 컨텐츠 소비할 적에 좀 차에서 좀 편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차에 있는 장치들이 나를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또 엔진 오일 언제 교체해야 되지? 뭐 이런 차 정비를 좀 잘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AI 기반으로 이제 방금 원하시는 거를 알아서 네. 챙겨주는 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개발 중인 건가요? 출시가 됐나요? 개발 중인 것도 있고요. 네. 이미 차에서 적용돼가지고 파일럿까지 한 것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네. 오늘의 주제 자체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네. 요게 정확히 어떤 걸까? IVI라고 하는데 그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내비하면 그 화면이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되겠고요. 네. IVI는 In In Vehicle Infotainment. 차량 안에 네, 차량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인데 이게 그 인포랑 테인먼트, 그러니까 정보 주는 것과 네. 엔터테인먼트가 섞여 있는 건데 이제 그 정보 주는 건 내비가 정보 주는 거겠죠. 네. 또 그 화면에서 에어컨 조절도 하고 차 라디오도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차 세팅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정보에 관련된 거고 이제 인포테인먼트는 전통적인 건 라디오. 요즘은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도 보여주고 현대진행형 예. 팟캐스트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차에서 유튜브도 볼 수 있죠. 현대차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유튜브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면은 뭐 차에서 음악 듣고 말씀해 준 것처럼 뭐 길 안내 받는 내비게이션 혹은 이제 온도 조절 뭐 이런 것까지 좀 된다라고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차랑 사람을 좀 연결을 해주는 디지털 허브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발전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경제방송에서 요즘에 자율주행 관련한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 규모 안에서 그 경제 안에서 이 컨텐츠가 진짜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걸 넘어서서 콘텐츠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비간에 컨텐츠가 얼마나 크게 발전하게 될지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이 커넥티드 카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굉장히 저희 업계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SDV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커넥티드 카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커넥티드한 건 뭐냐면은 연결이잖아요. 저희 첫 번째 경험한 게 휴대폰이죠. 내 휴대폰에 있는 나의 데이터랑 밖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돼가지고 제가 편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유튜브 들어가면은 쇼츠를 계속 줘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쇼츠만 보고 있게 하는 그러세요? 네, 리스만 보고 있는 원하는 것만 예, 주고 예. 계속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 현대적이었답니다. 알고 나에 맞춰 오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는 차를 타면 저희가 라디오를 듣고 있거든요. 네. 제가 또 원하는 라디오 채널 못 들어요. 방송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커넥티드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휴대폰 같은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개인 데이터에 맞게끔 저를 알아주는 컨텐츠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하루에 2시간이 보장된 컨텐츠 소비 공간이에요. 출근 시간 1시간, 퇴근 시간 1시간. 그렇죠. 예, 그래서 2시간 동안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컨텐츠가 소비되는 이제 2시간이 보장된 굉장히 좋은 이제 컨텐츠 소비 공간이 되는 거죠. 심지어 자율주행까지 되면은 지금은 이제 듣는 것만 한다면 그때는 보는 것, 경험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확장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커넥티드가 됨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2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 데이터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차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경고등 들어오면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엔진 오일 교체해 줄까요? 팝업 딱 뜨는 겁니다. 아하. 예. 지금도 주유 얼마 안 남았을 때 주유소 소개해 주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고, 맞습니다. 나중에 AI 기술이 들어오면 이제 소음까지 체크를 해서 뭐 예를 뭐 허브 베어링이 나갔는지 뭐 엔진 오일이 부족한지 이런 그런 것들도 것도 할 수 해주면 있겠네요. 좋겠다. 내가 자주 가던 뭐 카센터를 등록해 놓으면은 거기 예약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알아서 비서 시스템을 해가지고 예약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옵션을 주고. 제가 그 독일에 가서 폭스바겐 그룹의 자율주행차를 한번 타봤거든요. 네. 쇠드릭이란 차인데 원박스카 형태고 안에 아예 운전석이 없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라운지처럼 사람들이 같이 앉는 공간이 있고 운전하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없어요. 동그랗게 생긴 누에고치 생긴 차. 저는 이제 기자들이랑 같이 타서 네네. 앉았는데 한 3-4명 앉았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았고 운전을 할 필요가 없고 네. 어딘가 이동을 하고 아, 어색하다. 어색하잖아요. 약간 케이블카 탄 느낌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차에 있는 큰 화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 그 안에 넷플릭스가 큰 나와요. 화면이 그래서.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할 때 운전의 수고만 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즐길거리가 맞아요. 필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저희 이 팟캐스트를 듣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최신차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라디오 틀고 뭐 CD 틀고 이 정도 하다가 CD 요? 최신차를 요즘 CD 플레이어도 없죠. CD가 그쵸? 뭐죠? 네. CD 플레이어조차 너무 흔치 않은 장비가 네. 되는데 이 인포테인먼트의 경험이 하나 윗단계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전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 차를 바꾸는 텀이 좀 있다 보니까는 점진적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면은 그 전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차를 살 때 이 차는 뭐가 되는지 또 사람들이 찾아보는 그쵸.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가능한가까지 맞아요. 같이 생각을 해보고 디스플레이 요소 이런 거 다 볼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차 내부에서 큰 화면을 넣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유튜브도 보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차 내부에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좋냐라고 하는 게 차 구매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상황을 보면은 글로벌 OEM들이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차 내부에 있는 그런 IT 시스템들이 너무 낙후돼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동하면서 본인의 뭐 태블릿이나 뭐 휴대전화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지만 이제는 차량에서 그게 모든 게 가능한 맞습니다. 거고 그럼 그 안에 이제 양질의 컨텐츠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합해서 오비고에서 많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계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뭔가 이거는 내놓으면 되게 혁신일 것 같은데 저희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할 수 있는 선에서 예.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오디오 네, 콘텐츠가 네,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휴대폰에서도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차는 어떻게 하냐면 패턴이 차 타면은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그쵸. 맞아요. 타자마자. 버튼 네. 누르고 가야죠. 예. 운전 중에는 잘 안 건들리고 맞아요. 내리면 빨리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액션 취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음악 앱을 출시했을 적에는 그 멜론이나 지니 앱을 저희 출시했을 적에는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UI를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누르지 그 너무 못하죠. 복잡한 거예요. 너무 정신없죠. 복잡한 거예요. 저도 복잡해서 안 쓰고. 예. 저도요. 예. 근데 이제 그 패턴이 뭐냐면은 이제 멜론 지니의 모바일 앱의 패턴은 누르는 패턴이고 차에서는 플레이리스트예요. 예. 그래서 틀어놓고 가는 거죠. 맞아. 저 지금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내 첫 차와 비교했을 때 요즘 좀 이런 게 나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옛날 추억 생각도 좀 하고. 저는 현대차에서 저한테 준 깜짝 놀랄 기능이 인카페이먼트 기능인데요. 네. 그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차에서 신용카드 등록하고 나면은 주유소에서 그 신용카드 안 내고 차에서 결제한 다음에 주유기에서 돈 이제 그게 돼요? 알아서. 그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인카페이먼트 기능이 있었는데 OTA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제가 기름이 떨어졌을 적에 제가
자주 가는 주소 가면은 팝업 떼서 누르면 결제하게끔. 그 기능 이름이 뭐라고요? 인카 페이먼트? 인카 페이먼트. 예. 저 등록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OTA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능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비자가 원하는 걸 뭔가를 찾아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 진행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운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요즘 트렌드는 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네. 그 모바일에서 많이 있었던 것들을 차에 가져오는 것들이 트렌드인데 가장 네. 키가 되는 게 이제 AI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누군가를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꽂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습니다. 타겟팅을 좀 더 세분화해서 거기에 예. 맞춰가는 예, 이런 게 그런 게 이제 될 앞으로 것 트렌드가 같아요. 되겠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광고 매체로서의 중요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소비되는 시간은 대부분 차에서 소비가 되고 있고요. 네. 한 80% 정도가 라디오는 차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라디오 광고를 보면은 누가 무슨 광고를 듣는지 아무도 모르죠. 유튜브 광고 보면은 정확하게 찝어서 광고하잖아요. 퍼포먼스 알고리즘.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기술들이 이제 차로 들어온다라는 게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 진행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눈 내용들이 사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미 좀 알고 있는, 그래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일 신기했던 자동차 기술 중에서는 키를 꽂고서 시동을 걸다가 그다음에 버튼형으로 바뀌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키가 없이도 그게 시동을 맞아요. 걸린다라는 게. 네. 근데 이제는 지문으로 이게 시동을 거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사실 지문 인증은 이미 휴대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되죠. 네,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창기 방식은 실제 그냥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어서.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의 이제 골 부분과 네. 마루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 보고 융선을 보고서 그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동차의 지문 인증 시스템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정전 용량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에 있는 방식이 대부분 전정 용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손 표면에서도 전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딱 달라붙은 부분은 전하가 가까이 다가온 거고 골 부분 있죠. 지문이니까 좀 멀리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그럼요. 그걸 보고서 패턴을 읽어내는 거예요. 장점 뭐냐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지문 인식할 때 딱 되는 순간 그냥 열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초음파 방식도 있어요. 초음파요? 근데 초음파 방식은 아예 3D 스캔이 가능해요. 지금은 2D 모양으로 지문의 모양이 어떤지를 지금 읽을 수 있다면 초음파 방식은 아예 3D 스캔이 가능한데 문제는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시동을 걸 때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손을 댔더니 시동이 걸리네지 인식 삑 실패 다시 대주세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단가도 괜찮으면서 신뢰성도 있으면서 완숙계에 들어간 기술이 지금 뭐냐라고 한다면 정전 용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지문을 딱 대는 순간 순식간에 스캔해서 맞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들으면서 제가 흥미로웠던 게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부부 안정 보험을 든다든가 가족 안정 보험을 들게 되면 이제 부모님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원하는 플레이리스트가 떠야 돼요. 제가 예전에 타던 차는 키를 가지고 구분했어요. 키요? A키는 제가 갖고 다니고 B키는 진짜요? 맞아요. 뭐 아내가 갖고 다니면 B키로 하면 이제 의자 위치를 B키에 맞게 자동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페이스 커넥트 기술이 있어서 아예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그렇죠. 그런데 밤에도 인식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인식하고 바로 그냥 누군지 거의 높은 정확도로 표정을 이상하게 일그러뜨려도 전 걸 알더라고요. 마스크를 껴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누군지 알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맞춤형 추천을 하는 거죠. 운전자의 생체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들 요즘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또 그 현장에서 직접 보시니까 더 최신 기술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요즘에 이제 DMS가 가장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DMS.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얼굴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초기에는 이제 그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는가 그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운전자를 특정하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아, 누가 운전석에 앉아 예, 있는지. 예, 예. 그럼 그 기술 가지고 아까 얘기하시는 개인화 정보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 등장하는 기술들은 이제 AI가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바뀐 특성을 분석하고 나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6시에 여의도 출근한 사람이다. 특정 지어지면은 이제 밤사이에 미국 그 미장 내용 갖다가 탑10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AI가 브리핑해 주는 거죠. 너무 좋다. 예.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가끔 사건 사고 사례로 나오는 게 이제 뇌전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운전자를 잡았는데 그렇게 이제 쓰러지거나 네. 뇌졸중이 갑자기 온다든가 꼭 필요한 기능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핸들을 잡고 있는지 반자율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앞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를 비전 센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운전자가 누군가를 특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어떤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뇌전증이라든지 그런 질병 정보를 토대로 그렇죠.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더 그쪽을 더 유심히 살필 수 그렇죠. 있는 더 똑똑한 차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네.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은 이제 단위 기술이 아니라 토탈 기술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이제 운전자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모바일에 있는 데이터, 차의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연동해가지고 네. 그 종합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든 데이터를 네. 사실 휴대폰이 많이 모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정보, 달리기 정보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애플 걸 쓰는데 계속 휴대폰으로 다 모든 걸 하고 네.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모두 모으는 주체가 휴대폰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이런 차량으로 가게 될까요? 서로 다 공유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주체는 있을 차가 것 될까요? 같은. 그러니까 그게 근데 궁금.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제 MCP 에이전트 기술이 되겠고요. 각자 필요한 사람 각자 가져가는. 아 저장을 해놓은 예, 상태에서 예를 알아서 들어서 가져가는 식. 지금은 정보량이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폰이 제일 많은 그렇죠.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 갖고 있는 데가 앱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구글, 애플, 유튜브 이런 컨텐츠 회사가 데이터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나 이런 OEM들은 사실은 모바일 데이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접근 방식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모바일 데이터를 이제 보완하는 데이터로 차의 데이터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차 사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매장 가서 차를 샀었는데 네. 이제 GM에서 뭘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트레저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 빅데이터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소비자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분석한 데이터를 쭉 다 가져옵니다. 네. 크롤링하고 있다가 대리점에 누구가 예약하면은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이제 가지고 개인 특정해서 이 사람이 지난 3개월 동안 그 조사한 걸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딜러한테. 그럼 이 사람한테 맞춤형 예. 프레젠테이션. 예, 그럼 딜러는 이제 예약을 받으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이 지난 3개월 동안 3천만 원대 차를 갖다가 SUV 빨간색 이걸 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딜러가 이제 커스터머 왔을 때 영업하니까 판매율이 15% 올라갔다고. 예.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비고 이런 서비스들 제조사가 인포테인먼트에 힘을 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돼야 또 업체들도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거고 소비자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지 그걸 이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조사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이나 어떤 같이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모바일에서 이미 있는 생태계를 이제 차에 쓰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컨텐츠 업계 입장에 봤을 때는 네. 현대차 다르고 벤츠 다르고 BMW 다르고 도요타 다르고 또 자동차 업계는 컨텐츠를 만났더니 다 조그만 데가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에 큰 게 없고. 예. 네. 이거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컨텐츠 업체를 모아서 자동차 업체에 주고 그 중간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이 생태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마 오비고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 생태계 구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아가 그 차량을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디즈니랑 협업해가지고 네. 시동 끄고 킬 때 이게 나오는 그 화면 있잖아요. 네. 네네. 그거를 디즈니 캐릭터로 바꾸는 그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디즈니가. 기아가 이런 걸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실험적이고 그렇지. 뭐 서비스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폰구도 하고 닭구도 하는데 이제는 착구까지 가는 그렇죠. 차에 대한 기대가 예전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럴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이따가 차에 가서 뭘 해야지? 밀어놓는 거예요. 이건 난 차에 가서 확인해야지. 차에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생겨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좀 인포테인먼트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예전처럼 날 잡아서 한번 뭐
센터 메모리 가서. 카드 갈아 끼우고 맞아. 뭐 2시간 걸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요즘은 오버더에어 OTA 네. 무선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길을 검색할 때 실시간으로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갖고 띄워주는 거죠. 그렇군요. 업데이트 나중에로 밀어놨었는데 그 정보를 누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내가 찾는 경로에 대해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바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속초를 갈 거예요. 속초를 그렇죠. 딱 찍고 가요. 그때 그 근처에 맛집들을 그 경로 안에 있는 것들을 해주고 뭐 지금도 주유소 그렇죠. 정보는 그 안에서 어떤 네. 최저가 그렇죠. 주유소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다가 양떼목장 가려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이 카 인포테인먼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었던 그 제 차는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 차가 제네시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무료로 주는 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앱을 봤더니 네. 거기에 블룸버그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또 이제 뉴욕 증시 브리핑하는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블룸버그를 무료로 준다 해서 비싸거든요. 그렇죠. 비싸죠. 그래서 그거를 차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반했던 거 그거를 나의 모바일에서 나의 PC에서도 다 연동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네. 차에서 소비하던 컨텐츠를 나 이거 집에 가서 보고 싶어. 그렇지 그대로. 그렇죠. 연동해서 집에 가서 또 보고 내 휴대전화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다 연결돼서 모든 나의 생활 반경에 있는 시스템들을 차뿐만 아니라 집, 뭐 회사, 휴대전화 이런 세계가 오면 너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블룸버그 말고도 뭐 BBC나 해외 뭐 CNN이나 이런 이제 해외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이제 그 자막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AI 이용해서 실시간 번역을 해줍니다. 한국말로. 아 AI가 이젠 자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이니까 네, 맞습니다. 말로 헉! 네, 그러면은 이제 차 안에서 블룸버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영어 컨텐츠 갖다가 한국말로 듣는 거죠. 그 아까 독실님이 이제 차에서 뭐 기다릴 때 화면이 쫙 커지고 올라오고 네네, 막.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현대 모비스에서 실제 개발을 했던 오. 기술이고요. 네. 그 롤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대시보드 안으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다가 네. 필요할 때는 이렇게 쭉 올라와서 보는 그런 기술이고 최대 30인치까지 펼쳐진다고 해요. 30인치나요? 그리고 주행을 시작하면 운전에 필요한 정보만 띄울 수 있게 아.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요만큼만 내놓는 거죠. 아 빼꼼하게. 처음에 이렇게 빼꼼 어.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서 이렇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디스플레이가 뭐 확장되고 축소될 때 스피커도 같이 움직인대요. 그 대시보드 안에 있는 박혀 있는 스피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커졌을 때는 사운드가. 소리가 가려질 수 있으니까 네. 방향을 약간 틀어갖고 무빙 스피커라고 하는데 정말 똑똑하죠. 움직일 때 스피커가 약간 방향 전환하는 걸 보면 그 그럼요. 테크니컬한 그 아, 움직임이 움직이는 재밌는 그 거야. 움직임이. 로봇 움직이는 것처럼 아. 보이는 그게 좋은 거죠. CS제 모비스에서 그 윈드쉴드에다가 네. 그 게임을 하는 거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화도 보고 그래. 게임도 할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때 그 정식 명칭이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투명 네, 디스플레이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나노 기술 때문에 투명한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태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자동차 제조사 연구소 갔을 때 이미 그 앞유리 전체를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유리가 네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증강현실이면 이게 평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봤을 때 기울어진 디스플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HUD 거죠? 처럼. 이미 이제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상용화돼 있는데 네. 이 앞에 도로 풍경 있잖아요. 거기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미래형이야. 모니터 이렇게 기울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네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AR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린 세대들이 성인이 돼서 운전을 할 때는 그들에게 익숙한 디스플레이나 당연한 거. 어떤 인터페이스 개념은 저희랑 또 완전히 다른 달라질 거예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와 모비스가 만드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그런 시발점이 될 것 같고 CS 쪽에 저희가 네. 그 옆에 같이 데모를 같이 했었는데 아. 모비스 부스가 사람 제일 많았어요. 오. 이런 홀로그래픽 이런 기술들 네네. 가지고 예. 너무 좋다. 근데 지금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네, 주차되어 네. 있을 때 혹은 정차되어 있을 때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가능해진다고 했을 때 복합 공간이 되는 거죠. 휴대폰이 처음에는 전화 기능이 되다가 인터넷이 살짝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의 정말 동반자처럼 된 것처럼 이제 자동차의 그 공간 자체를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데 오비고가 있다. 저희가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차가 최적의 공간이에요. 큰 스크린에 맞아. 그다음에 좋은 사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방음도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방음은 안 되죠. 저희가 게임 할 적이나 영화 볼 적이나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이 흐름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네. 꼭 알아야 네. 됩니다. 바로 플레오스인데. 플레오스? 플레오스. 대표님, 플레오스가 어떤 걸까요? 예, 플러스가
그 애플 앱스토어,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제 그 차량용 앱스토어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국내 한 8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렇게 앱 마켓을 열어주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파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플레오스가 이제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플레오스라고 하는 앱 마켓이 있으니까 앱 마켓에 앱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좋다, 좋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가 경제도 되게 도움될 텐데 자동차 앱스토어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마치 휴대폰 시작하는 것처럼 SDV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장이 열리는 건데 플레어스라고 하는 마켓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제 뭐 수입차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방어가 필요할 텐데 네. 플레어스가 있으면 사용자 경험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생태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현대차의 큰 장점이 될 거다 생각됩니다. 자, 세상을 바꿀 기술 오늘도 현대진영. 오늘은 오비고 황도현 대표님과 함께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깊은 모빌리티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